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20학번에 재학 중인 최서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20학번 재학 중인 김성경입니다. 국영수 중에 꼽자면 3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고, 사실 저는 이렇게 답이 딱딱딱 나오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수학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도 국영수 중에 꼽자면 3등이긴 한데 그냥 국어 그 시험 푸는 건 정말 싫어했는데 국어에서 배우는 문학 작품 같은 거는 되게 과몰입하면서 배우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과목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성적이 좀 떨어진 편이었는데, 그래도 일단 내신이나 수능이나 기본적으로 1점대는 쭉 나왔었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막학기 제외하고는 다 1.0이었어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등락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등급이 일반고 등급이랑 조금 다르기는 했는데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좀 국어가 잘 안 나왔어요, 내신이. 되게 힘들게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등급이 거의 3, 4등급이나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서,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1, 2등급 왔다 갔다 하거나 1등급이 꾸준히 안 나오다가 수능 가서 성적이 굉장히 잘 오른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면은 국어는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국어를 다 3등으로 꼽았잖아? 그러면 어쨌든 어려웠다는 건데, 맞아. 그럼 이걸 어떻게 좀 극복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 그 과정이.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국어가 진짜 안 나왔어. 국어를 좋아하는데 안 나오는 그 기분이 엄청 비참하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문학이 정말 안 뚫리는 거야. 내 딴에는 이 작품을 이해하고 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학과 관련된 표현법 문제들을 이제 풀다 보면 함정이 계속 넘어가는 거지. 그 문학 작품 관련해서 표현법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꾸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쫙 기출해서 모아가지고 나 혼자 노트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공부도 했었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취약한 영역이 있었는데 인문지문이 나는 오히려 취약했거든. 진짜로? 논리, 철학 이런 게 너무 취약을 해서 그것만 따로 모아서 계속 기출 분석을 돌려가지고 극복을 했던 경험이 있어.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이런 이과 지문들이 나왔을 때 등급이 조금 잘 안 나왔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따로 기출만 모아놔서 풀어본다든지 읽는 습관을 좀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고문법이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자 맨날 많이 틀리는 그런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따로 나도 암기 노트 이런 거 만들어서 정리하고 최대한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어가 조금 좀 힘들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피해야 할 것들? 그런 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로 나는 국어를 할 때 너무 좁혀서 약간 경계를 지어놓고 이 국어를 대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어를 뭔가 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 난 EBS 지문만 이렇게 달달달달 보면 될 거야. 그리고 기출만 열심히 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또 좋기도 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뉴스 기사나 아니면 뭐 소설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던 것 같거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경계를 지어놓지 말고 다양한 읽기 자료들을 보면서 좀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읽기 자료들을 읽으면 국어 실력 향상에도 좋은데 뭐 일단 배경 지식도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과 관련된 지문이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괜히 좀 약간 안도감? 약간 그런 맞아, 것도 맞아. 들고 문제를 풀 때 좀 되게 쉬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 이제 시간이 나면 이제 신문이나 칼럼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학 작품까지 다양한 읽기 자료들을 참고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말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탐이랑은 다르게 외운다고 해서 뭐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 친구들 보니까 이제 뭐 나도 한때 그랬지만 자기가 아는 문학 작품이 나오면 그냥 지문 안 읽고 바로 그냥 맞아. 보기 넘어가서 쓱쓱쓱 달려주고. 풀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맞는 경우도 많긴 한데 솔직히 틀린
틀릴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1위가 아닐까. 그리고 암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또 다른 차원은 회독을 할 때 암기로 문제를 풀면 진짜 기출 회독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봤던 문제라고 그리고 봤던 작품이라고 해서 예전의 기억들 그리고 자기가 아는 배경 지식으로 푸는 순간 그 문제에서 내가 훈련해 볼 수 있는 국어 독해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국어에서의 암기는 뭐 내신 공부를 할 때 이런 해석들이 있구나 해서 해석의 다양성을 맞아. 접하는 정도까지만 이제 암기를 사용하고 국어는 암기는 과목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인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1 때 너무 욕심이 앞섰던 나머지 막 시간 재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빨리 풀려고 좀 노력을 했었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훅훅훅 문제를 좀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별로 안 오르더라고. 거의 한 고2 말쯤에 가서야 이제 시간 재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아. 나 진짜 공감. 시간 재고 푸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시간 넉넉히 해서 내가 풀어볼 기회를 잃는다는 건 맞아.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과외 순이한테도 이제 추천하는 방법인데 굳이 기어이 시간을 재서 풀고 싶으면 먼저 시간을 재고 풀어보고 나서 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넉넉 잡아서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답이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의 답과 시간을 안 재고 풀었을 때의 답을 이제 한 번 더 채점을 해보는 거지. 너무 좋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점차 이제 시간 재고 풀고 시간 안 재고 풀고의 그 답안 차이 간극도 사라지고 맞아. 훈련도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 그리고 기초가 있으면 사실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맞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야. 맞아. 그래서 이 시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1, 2학년 때는 천천히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갔다가 이제 한 고3 때쯤 돼서 시간 돼서 푸는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걸 굳이 꼽자면 형광펜 그리고 막 알록달록 색깔로 지문 분석을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를 치고 막 내가 열심히 분석을 한다고 막 빨간색, 노란색 막 줄치면서 되게 철저하게 분석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지문이 안 읽히는 거야.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상당히 길잖아.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야 뭔가 글의 흐름이 파악이 되고 문제가 풀리는데 그렇게 형광펜을 막 이렇게 쳐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야가 되게 좁아지고 뭐 내가 줄친 것만 보이니까 다시 풀 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겠지. 나도 진짜 공감하고 이게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약간 줄을 치면서 읽어야지 읽힌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난 그러면 굳이 그 위에다 직접 쓰지 말고 약간 시뮬레이션 들리듯이 좀 허공에 띄운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서 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선임이가 말한 대로 줄을 밑줄 많이 치고 형광펜 다양하게 해봤자 읽히지 않는다는 건 정말 핵심 정보를 내가 뇌에다 넣겠다는 의지가 덜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진짜 그냥 정말 중요한 거는 밑줄을 치겠다. 아닌 것들은 최대한 머리에 넣겠다. 약간 이런 의지로 풀기 위한 어떤 다짐의 차원에서도 너무 다양하게 필기류를 쓰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 모고나 뭐 수능장에 가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줄을 찌면서 풀 겨를이 없어. 그렇게 분석도 없어. 못해. 그래서 뭔가 필기를 굳이 해야 한다면 뭐 메모장에 적어서 붙이는 정도?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개인적으로 음악 들으면서 기출문제 푸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나는 근데 음악 들으면서 진짜 절대 못 풀겠더라고. 절대 안 돼, 절대. 아니,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이 가령 있긴 하더라고. 본인의 방식이니까 난 존중은 하는데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집중력이 이만큼이면 음악을 들으면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거든. 그니까. 그게 아깝다고 생각을 맞아, 해서 맞아. 음악 들으면서 국어 문제를 푸는 거는 자기가 집중을 안 하겠다는 맞아, 의지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 특히 기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말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전년도에 내가 볼 시험의 자료 그리고 그런 평가 경향이 다 담겨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을
음악 들으면서 풀어버리면 기회를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진짜 기출을 소중하게 여기고 음악 들으면서 푸는 거 같은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나는 기출을 정말 정말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기출을 풀고 나서 이제 기출 다 풀었으니까 나 이제 사설 풀래 하면서 사설에만 너무 매몰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 맞아.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3 때 공부량이 적은 편이 아니었음에도 난 기출 공부하는 데에만 해도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됐거든? 기출 다 풀고 사설 푸는 것까진 괜찮은데 그런 것들은 가끔 이제 내 뇌가 너무 편견에 절여졌다. 그럼 나 이제 좀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신선하게 뇌를 리프레시 하고 싶을 때 하는 정도 차원으로만 공부를 하고 기출 회독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도 사설을 그렇게 많이 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사설을 풀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너무 왜냐면 어려워. 맞아 사설 때마다 나의 등급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점수가 나올 때도 있었거든. 만약에 저 새로 보는 문제 풀고 싶은데요? 저 기출은 이미 답을 다 외워버렸어요 해도 답은 다 기억나겠지만 내가 옛날에 이 정보를 못 봐서 이 답을 둘 중에 헷갈렸다면 이번에 볼 때는 이 부분을 새롭게 발견해서 지문 속에 이런 힌트가 있었구나. 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3번의 답을 5번으로 골라야겠다. 이런 발전만으로도 되게 국어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시간 재고 처음 보는 소재의 문제를 풀기 위해 사설을 보는 건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틀렸다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사설에서는 그걸 분석할 정도로 내 맞아. 노력을 기울이기에 내 노력이 아까워. 그래가지고 사설과 기출을 결국엔 비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출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사설이 평가원스러워지려고 해도 평가원만의 어떤 출제 경향, 그치. 출제 포인트들을 따라잡지는 못해. 그래서 사설에서보다는 평가원에서 내는 그런 기출들의 어떤 문제 경향에서 그치.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출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 푸는 스타일이 뭔가 정석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 맞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뭔가 인강을 들었을 때 인강에서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 스타일이 본인이랑 맞지 않다. 그러면 굳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인강이랑 좀 안 맞았어서 그냥 나 혼자 뭔가 내 풀이 방식을 좀 정해서 루틴을 정해서 풀었던 것 같고 또 어떤 학생을 보니까 뭐 눈이 두 개니까 한쪽 눈으로는 지문을 보고 한쪽 눈으로는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거의 궁예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만점, 국어 만점. 오. 아니, 근데 나는 대단하다. 그렇게 못하거든. 맞아.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맞아. 생각보다 방법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많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생님의 해설이 나랑 그렇게 잘 맞진 않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듣고 내가 계속 더 찾아봤어. 뭐 EBS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교과서 뭐 자습서라던가 계속 더 보충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맞는 해설,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고3 전에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굳이 자기가 하고 있는 잘 맞지 않는 공부법 고수할 필요 없다. 저는 특히나 이 국어가 좀 취약한 학생이었고 한때는 정말 한 페이지에 비가 내릴 정도로 못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감 가지고 근데 꾸준히 독서든 뭐든 읽는 습관을 자꾸 들이면서 국어를 대하면 언젠가 오르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시기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너무 실전형으로 돌입해서 막 시간 촉박하게 재고 훈련하기보다는 일단은 시간 안 재고 공부해도 괜찮고 그리고 고1, 2 때만큼은 고3 때보다는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읽기 자료도 되게 다양하게 맞아. 접해보고 그러나 고3 때는 그때 가서 소설 읽고 있기엔 조금 시간이 그치. 촉박하니까 그때는 실전형으로 대비를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